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로 삼천리 그룹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도시가스 회사, 이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 사업 영역이 정말 넓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보면 확실히 그 전통적인 도시가스 사업, 이걸 넘어서 에너지, 또 환경, 그리고 외식이나 자동차 판매, 금융투자까지 정말 다 하더라고요. 종합 라이프스타일 그룹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는 이 변화의 어떤 핵심,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그 방향성을 좀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시 핵심 사업부터 봐야겠죠? 그 도시가스 사업, 경기도 13개 시랑 인천 5개구, 와, 335만 가구가 넘는 곳에 공급을 하고요. 네, 그렇죠. 백원만 길이만 해도 8,188km. 이게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제일 길다고 하네요. 와, 그러니까 2024년 매출의 한 70%가 여기서 나왔다고 하니 여전히 그룹의 기둥인 셈이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걸 기반으로 다른 분야로 막 뻗어나가는 그 모습이 저는 그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죠. 도시가스 말고도 발전소, 안산 복합화력 같은 거요. 아니면 집단 에너지 사업이라고 광명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아, 집단 에너지. 그게 약간 대규모 보일러 같은 건가요? 지역 전체 난방하고 전기 공급하고. 네, 맞아요. 효율적인 시스템이죠.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 연료전지 분야. 아, 맞다. 연료전지. 자료 보니까 시공 실적이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수소나 천연가스 같은 연료를 넣으면 전기가 바로 나오는 그런 고효율 발전 장치예요. 삼천리는 이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계부터 건설까지 다 하는 그걸 EPC라고 하거든요. 일괄 수주 방식. 이걸로 사업을 키워왔어요. EPC요? 네. 근데 이 자료들 보면 약간 그 EPC 실적 자체는 좋은데 운영 수익성은 아직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그렇군요. 실적은 좋은데 수익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은 역시 환경 사업 같아요. 시흥에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그걸 실제 도시가스 배관에 넣는다. 이게 국내 최초라고요. 네네. 그게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죠. 폐기물을 에너지로 바꾸고 동시에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쓰니까요. CO2 감축 효과도 연간 1만 톤 이상 기대된다고 하니까 꽤 의미가 크죠. 정말요. 1만 톤이면 대단하네요. 수소 사업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당장 100% 수소 시대로 가기보다는 지금 있는 가스관에 수소를 좀 섞어 쓴다거나 아니면 수소 전용 배관을 연구한다거나 좀 점진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대규모로 인프라를 확 바꾸는 대신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탄소 중립으로 가려는 그런 전략들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외 분야로 넘어가는 것도 진짜 의외였어요. 저는 외식 브랜드 SLNC나 BMW 딜러 삼천리 모터스는 들어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중국 전기차 BYD 공식 딜러 삼천리 EV까지 시작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하면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거죠. 자동차 판매, 그것도 전기차 판매라 이게 단순한 영역 확장일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하고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나온 그 삼천리 자산운용이나 삼천리 인베스트먼트, 이걸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나 AI, 로봇 같은 분야에 벤처 투자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아, 투자 회사도 있군요. 네, 단순히 돈 버는 걸 넘어서 미래 기술 동향도 파악하고 또 기존 핵심 사업이랑 시너지를 어떻게 낼까, 이런 전략적인 행보로 풀이됩니다. 그럼 재무 상황은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2024년에 연결 매출이 5조 원 넘고 순이익도 1,200억 원 이상 기록했던데요. 네, 맞아요. 그 경기 침체 때문에 도시가스 판매 자체는 좀 부진했는데 발전 사업이나 다른 분야 수익이 이걸 어느 정도 메워준 거죠. 이게 바로 다각화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확실히 한 우물만 판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하니까 서로 보완이 되는군요. 그렇죠. 시장 경쟁 구도도 흥미로운데요. 단일 기업으로만 보면 삼천리가 시정 점유율 16.2%로 1등이에요.
근데 SK E&S처럼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그룹 전체로 보면 SK 쪽 점유율이 22.7%로도 높습니다. 서울가스도 수도권에서는 강자고요. 아, 그룹으로 묶으면 또 다르군요. 네. 하지만 삼천리는 특정 지역, 아까 말한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서의 어떤 깊은 기반, 그리고 8,000km 넘는 그 안정적인 공급망, 이게 확실한 강점이죠. 자, 오늘 여러분의 자료 덕분에 삼천리에 대해 정말 깊이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도시가스 사업을 딱 발판으로 삼아서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서 발전, 신재생, 수소 같은 친환경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외식, 자동차 판매, 금융투자 같은 라이프스타일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은 안정 속에서 변화를 추구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 에너지 기업의 어떤 노련함, 그리고 미래를 향한 다각화 시도,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모습이죠. 단기적인 실적은 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그리고 신성장 동력 확보, 이 뚜렷한 목표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여러분의 자료 전반에서 확인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천리가 최근에 전기차, 그 BYD 판매 사업에 뛰어들었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까지 확장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움직임이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이나 또 새롭게 추진하는 수소 에너지 사업과는 과연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혹은 예상치 못한 어떤 충돌 지점 같은 건 없을지,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